자, 두 개 뒤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명준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이 오셔갖고 가슴이 그냥 벅차고 울컥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셨어요? 네. 산에 못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다 가보셨죠? 네, 산에 가보면 이렇게 정상이 있고요. 그래서 정상인가 보다 하고 또 올라가서 보면 그 뒤에 또 정상이 있고, 거기 올라서도 그 다음에 보면 또 정상이 있잖아요. 저 영상에서 보면 그 사이, 정상과 정상 사이에는 항상 계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크라고 하는 정상이 있고 밸리라고 하는 계곡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은 인생에도 똑같이 정상이 있고 나락이 있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두산을 갔다 왔어요. 혹시 백두산 갔다 오신 분? 백두산 갔다 오신 분? 저 뒤에 우리 미인들만 백두산 갔다 오셨네요. 네, 저분들이 제가 같이 갔다 오신 분인데요. 손 안 드셨어요. 네. 백두산을 제가 이번에 몇 번째 갔는데 너무너무 청명한 천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한 컷도 못 찍었습니다. 제대로 한 컷이 아니라 제대로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두산 가기 며칠 전서부터 갑자기 이 목부터 어깨부터 이 견갑골까지가 이게 마비가 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정말 이게 낫으로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16명이 우리가 가기로 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자라고 하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신 분들이 저를 갖다가 계속 공항에서도 주물러주고 비행기 안에서도 주물러주시고 내려서 식당 가서도 주물러주시고, 식당 가서 제 골방에 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원장님이 또 오셔갖고 엄청나게 절 지압도 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버스에 타서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엄청 힘이 좋으시잖아요. 엄청나게 눌러주셔갖고 막 제가 뼈가 다 아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받을 때뿐이고 받고 나면 바로 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깨끗한 날씨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가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를 봤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사진 찍는 것도 힘들어갖고 내려와서 우리 일행들은 두만강을 가셨는데 저는 연기 시내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중한 종합의료센터라는 데 갔어요. 그래서 그곳의 원장님이 윤혜옥 원장님이라는 분인데 6대 할아버지가 210년 전에 조선의 어이였을 때입니다. 임금을 봐주는 의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때 이제 연길로 오셔갖고 자기가 이제 의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딱 앉자마자 저는 아파갖고 갔는데 무슨 관상을 봐준다고 그러고요. 뭐 제 성격이 어떠니, 성향이 어떠니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 빨리 좀 이거 좀 진찰 좀 해갖고 이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앉아갖고 했다는 얘기가 자기가 이 연길바닥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생겼나? 그랬더니 저보러 그런데 잘생겼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많냐는 거예요. 특히 눈가에.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주름이 엄청 많으셨는데 유정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 중국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 이 주름 제거 성형수술 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갑자기 원장이 뻘떡 일어나서 치마를 확 들치는 거야. 빨간 치마인데 확 들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미트도 아니고 막. 그랬더니 딱 들치더니 속치마를 하얀 치마를 딱 꺼내는 거예요. 꺼내더니 속치마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겉치마하고 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겉치마만 데미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이미 간이 썩을 만큼 썩어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갖고 이 간에서 이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신은 지금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 이 정도 견디지, 딴 사람 같아서 종합병동으로 지금 병원에 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러 얘기하는 게 이 간이 굉장히 나쁘면 그 현상이 눈으로 나타난답니다. 눈이 뻐근하거나 눈이 피곤하거나 저처럼 주름이 짜글짜글한 사람은 이 간이 이미 굉장히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이 나빠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뭔가를 버리지 못하는 것들,
아주 안 좋은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이 나빠지면 혼자 나빠지면 되는데 이 간이 나빠지면 심장이 나빠진다네요. 이 심장이 나빠지면 이 피의 순환이 나빠진대요. 피 순환이 나빠지면 당연히 이 혈관계에 된 것들이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나빠지면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입술에 나타나요. 입술에. 그래서 입술이 핑크색인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대요. 이 심장이. 근데 저처럼 좀 빨가면서 시커먼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혈압 관련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구강구조가 왜 이렇게 입이 튀어나오는지 아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엄마의 유전을 받아갖고 내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구강구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노래 못한다고 맨날 흉보는데 원장님까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입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아기 때부터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입이 나왔대요. 이게 그냥 선천적이면 입술이 앵두처럼 탱글탱글하게 나와갖고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저처럼 퍽 퍼져갖고 시뻘고 거무직직한 거는 너 두고 봐. 죽겠어 개새끼 뭐 이러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걸 딱 맞추고 전 진짜예요.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되게 힘들게 컸어요. 아기 때부터 가난한 집에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양평읍내에서 장사를 학교 다니고 대학교 동안 노가다를 아파트 현장에서 노가다만 뛰다가 일본 유학 가서 꽃장사만 하다가 한국에 와서 결혼해갖고 사업 일으키려고 엄청나게 밑바닥도 올다 보니까 누구를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저한테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해코지 하면은 너 두고 봐. 저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지만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미 이 간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몸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자기가 침하고 부항만 뜨면 바로 피가 순환되면 이 통증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한국에서 이런 한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연기까지 왔더니 또 한의사가 사기꾼이네? 죽겠으니까 일단 한번 맞을게 해주세요. 그랬고 맞았어요. 바로 맞는데 이게 어깨가 돌아가는 거예요. 막 나아지는 거죠. 백성 같이 가신 분들한테 내가 엄청 자랑했지만 금방 죽겠다는 사람이 나아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라서 와 이거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저보러 간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은 60살 정도 되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옆에 사람이 없고 아주 외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 간에서 목이 올라와갖고 계속 얼굴에 주름이 생겨갖고 아주 볼골사납게 이렇게 흉악하게 바뀌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있겠는 거예요. 빨리 간을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약을 또 한약을 나한테 엄청 비싸게 팔겠구나. 이거 한국 가면 한 첩에 한 3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 한 돈 1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저한테 처방전을 하나 주는데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거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111위안에 사려는 거야. 딱 뒤돌아와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적 아니에요? 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이거 부적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렇게 이름 이렇게 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3번만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중국말로 때부치, 미안해, 2번째 용서해 주세요, 3번째 감사합니다, 쉐쉐, 그 다음에 4번째 사랑합니다. 이 4개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이거를 하루에 3번, 4번씩 보면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 간이 계속 힘들어져 갖고 나중에 저거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사고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는데 그분이 물어봐요. 혹시 종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 다녀 그랬더니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더니 당신 교회 헛다녔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 모든 어려웠고 힘든 걸 다 내놔야지 왜 가슴에 감고 있어서 이렇게 몸을 버리요? 당신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그때 제가 충격을 탁 받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국에 오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번에 힐링 클래식을 하기 위해서 무슨 강의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양평 읍내에서 자취를 했어요.
대부분 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도 알지만 저희 집에서 양평 읍내까지 12km가 넘어요. 아직도 우리 동네 버스가 안 다니는 산속이고. 그래서 자취를 하는데 양평 시내에서 자취를 하는데 제 자취방 바로 앞에 택창 닭갈비라는 닭갈비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저녁이 되면 여기 사람들이 인산이네.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저는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1인분에 1,700원인가 했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맨날 먹고 싶었는데 그 자취방에 들어가면서 그 닭갈비 냄새만 맡는 것만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때로는 그걸 먹고 싶은 욕구, 그걸 못 먹는 저에 대한 자괴감, 아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농사를 져서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서 오일장날, 양평 오일장날 읍내 가서 이걸 파셔갖고 수익을 건지는 게 저희 집의 유일한 그 수익 구조였어요. 어머니가 오일장날 쪽파를 갖고 나오셔서 파셨어요. 그리고 이제 갖고 오신 돈하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등록금을 내라고 그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등록금을 내는 거 깜빡 잊고 집에 오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야 닭갈비 내가 쏠게 라고 닭갈비 먹었네. 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먹어본 닭갈비 맛은 끝내주는 거야. 소주 한 병을 딱 먹고 났는데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잘 먹는다고 한 병 더 사주더라고. 잘 먹었죠. 그리고 먹고 있는데 다음 장날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등록금 냈니? 그래서 아니요. 어디다 놔 돈은 닭갈비 사 먹었어요. 이런 미친놈의 새끼! 등짝을 다 때리시는 거예요, 저를요.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전 제가 잘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었어요. 그냥 맞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아픈 것은 제가 어머니가 때려서 등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가녀린 손이 저를 때리면서 아플까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어머니는 너무 저를 때려가지고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하고 그날 주무셨어요. 제 옆에서. 근데 새벽이었는데 제 눈에 얼굴에 엄청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닭갈비를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때렸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닭갈비를 못 사준 제 잘못인데 아들을 때렸으니 얼마나 우리 아들이 상처당했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떨어진 눈물이 제 얼굴을 통해서 이 심장이 정말 되는 줄 알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을 딱 해먹고 학교를 가려고 가방 메고 딱 나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시골 이름 필룡이에요. 필룡아. 그래서 딱 뒤돌아보려 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메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돌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넌 어렸을 때 엄마가 때리면 그렇게 잘 도망가더니 어제는 왜 맞기만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머니한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엄마한테 말만 했어요. 엄마 제발 미안해 소리만 하지 마. 내가 나중에 커서 정말 부자 될게. 엄마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 정말 부자 될 거니까 미안한 소리만 하지 마. 라고 하고 가방을 메고 학교까지 숨도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학교까지 뛰어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제가 가슴에 새겼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꼭 부자가 돼야지. 정말 큰 부자가 돼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럼 나는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이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 영화배우가 돼야지. 학교에서 늘 웅변대하고 뭐 가장이 뭐든지 하면 소풍 가면은 소풍 관광지에서 시작할 때부터 올 때까지 제가 마이크 잡고 애들한테 만담을 떠드니까 영화배우가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스포츠 신문에 전영록 씨가 영화배우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평에 친한 친구하고 여의도에 있는 우정빌딩이라는 KBS 별관 이쪽 건너편에 우정빌딩이라는 데 갔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오디션을 보려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친구는 떨어졌는데 저는 재수 좋게 됐어요. 어우, 너무 좋은 거야. 합격했다고 전영록 씨가 이렇게 편지 써갖고 인생도 하고
볼펜에다가 전용으로 사인까지 하고 준 거야. 양평가 엄청 자랑하고 난 영화배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출연은 거기 영화사에 학원에 등록을 한 사람만 출연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학원비가 68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저희 양평 시골에 스레드 집 한 채가 보통 100만 원 전후였으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영화배우가 되어야 됐으니까 이 소를 팔아갖고 저 학원비를 내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미친놈아, 어? 저 소를 팔으면 농사 어떻게 지라고 소를 파냐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하도 되겠다니까 그러면 한번 거기 같이 가보자. 그래갖고 어머니하고 거기에 갔어요. 그 우정 빌딩이라는 데 갔더니 어머니가 상담을 쭉 했더니 가자 그래서 저를 손잡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사람들은 너를 출연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한테 학원비를 빼먹어갖고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야. 넌 여기 오면 안 돼. 쟤는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가려고 하는 길까지 막냐고. 여의도에서 청량리역까지 48번 버스를 타고 있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차 속에서 엄마로 18겹 팔아가면서 아들 하나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영화배우 되겠다는데 이 끝내주는 재능을 어디다 버리라고 18겹 팔면서 하는 거야. 아, 어머니가 울다가 슬퍼하시다가 한숨을 쉬다가 결국 청량리역에서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청량역에서 양평 가는 기차를 비둘기호를 탔어요. 1시간 25분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양평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는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이따만한 달력 종이를 찢어갖고 싸갖고 오셨던 엿을 꺼내서 입에다 누시면서 쭉쭉 빨아 드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는지 허기가 지셨는지 당이 떨어졌는지 그걸 쭉쭉 드시는데 연물이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주름도 엄청 많고요. 치아도 다 빠져갖고 막 이게 이가 없어요. 지금처럼 임플란트 틀 리가 없을 때니까. 근데 저는 양평에서 이제 까불까불하던 놈인데 친구들이 그걸 볼까봐 망신스럽잖아요. 누가 볼까봐. 아니 쪽팔리게 여시가 쭉쭉 빨아먹고 어머니한테 막 화를 욕을 한 거예요. 쪽팔리게 애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제가 막 난리를 쳤더니 어머니가 제가 제 눈치를 보면서 엿을 꿀꺽 삼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목에 달라붙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에 달라붙은 거 띄시려고 사이다 콜라를 몇 병씩 드셔보시고요. 옛날에 신화당이라고 아세요? 설탕 단 거? 그거를 갖다가 물에 해갖고 아주 진하게 드셔도 보고요. 풀뿌리 뜯어갖고 그걸 즙을 내서도 드셔보시고 밥을 갖다 다 태워갖고 쓴 물도 드셔보고 숟가루를 드시고 했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엿이 붙은 상태에서 3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마 제가 2학년 개학하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오후 저녁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러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석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녁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녁노을 내가 저녁 보면 엄청 상처 입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정상에 이제 어머니랑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백혈병인 건 알았지만 그때는 백혈병인지 몰랐죠. 백혈병이셨고 엿을 여기 붙어갖고 계속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기력도 다 떨어지고 삐쩍 마르셔갖고 어머니가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엿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올라가다가 힘드신가 쉬었다가 올라가다가 쉬셨다가 올라가다가 쉬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간신히 정상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동네 각산 꼭대기가 오면 바위가 이만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올라가시자마자 그 바위에 탁 걸쳐 앉으시는 거야. 너무 힘드셔서요. 그래서 저는 딱 올라가자마자 벌써 석양은 다 지고 껌껌하더라고요. 에이씨 벌써 지고 말았네? 라고 저는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뭐가 졌는데 아니 해가 졌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해가 지면 어떤데?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석양 보고 싶다며 저녁을 보고 싶다며 그래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해를 못 본 게 석양을 못 본 게 억울하지 않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양을 못 본 그 안타까움에 아쉬움에 그냥 앉아갖고 18조 바래가면서 좀만 빨리 올 거야 이걸 못 봤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필룡아
네가 요 산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 알지. 해 못 봤다고. 네가 왜 지금 네가 왜 영화배우가 못 돼갖고 힘든 거 이유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하늘을 봐라. 별, 달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저도 모르게 봤더니 그 사이에 벌써 초저녁인데 별이 정말 그날따라 유난히도 많이 쨍쨍 빛나는 거예요. 달이 저쪽에 이렇게 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너는 석양만 보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석양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을 너는 지금 못 본 거야. 만약에 네가 올라오자마자 지고 말았네 라는 말 대신 아픈 우리 엄마를 모시고 올라와서 나 올라왔네, 성공했네 라고 했다면 네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렇지 않겠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석양만 몰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다른 아름다운 그 별과 달을 못 보고 있었던 거야. 제가 만약에 올라와서 석양은 지었지만 별과 달 저 아래 어두운 데 있는 마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한 거고, 네가 불행한 것은 네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할 때, 못 본 것만 생각할 때 너는 불행해지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나는 곧 죽을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너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 거야. 그러면 고단한 삶만 보지 말고 엄마가 죽어서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세련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세련되지 못했던 표현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추웠나 봐요. 굉장히 추우셨나 봐. 어머니가 야 이제 내려가자. 춥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려가면서 이 산의 정상과 이 산의 밑에 골짜기하고의 경계를 네가 한번 찾아서 엄마한테 얘기해 줘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지. 산 정상과 계곡, 예? 피크와 밸리의 경계선을 왜 못 찾겠어요? 내려가면 또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또랑이 경계가 있을 것 같아, 제 마음속에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올라갈 때 못 느꼈던 내려오다 보니까 산 봉우리도 많고요. 산 봉우리 내려오니까 계곡이 있는데 거기 또랑이 또 흘러요. 또 좀만 내려오니까 봉우리가 있고, 또 내려오니까 계곡이 있고 또랑이 있고, 또랑이 몇 개, 봉우리가 몇 개, 계곡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어디가 경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 앞에 다 왔어요. 마당에 섰어요. 엄마, 나는 경계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정말 힘드네 찾기가. 산 정상과 계곡에 경계가 없다는 건 처음 알았네. 이거 엄마 경계가 없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맞아. 산의 봉우리와 이 정상과 밸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어머니 밸리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계곡이라는 경계는 없어.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경계는 없어. 내가 지금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고 내가 영화배우가 못 돼갖고 엄마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이렇게 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네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언젠가 영화배우가 될 거라는 걸 상상하고 꿈을 키우면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너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안 되고 지금 힘든 것만 보기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슬픈 거야.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경계가 없는 거야. 불행할 때 행복한 걸 생각하면 되는 거고, 행복할 때 불행한 걸 생각하면 돼. 너가 살아가면서 엄마가 죽고 나면 엄청난 고단한 삶을 살 건데, 그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행하게만 생각하면 한도 없이 너무 불안해.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언젠가는 성공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면 너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너도 모르는 순간에. 근데 네가 나중에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넌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근데 네가 성공했다고 안주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너도 모르게 너는
저 밑에 있던 불행했던 시기를 잊어버리면 너는 반드시 또다시 정상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려오셔갖고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이제 양평 길병원에 가셨는데, 길병원에서 양평 길병원은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서울 큰 병원에 가세요.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오셨죠. 서울대병원에 오셔가지고 2달 반 정도 있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백혈병이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다 뽑혀갖고 맨머리로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 뼈만 가시처럼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필용아, 너는 살아가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웃고 싶었는데 웃지 못하고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한이 된다. 우리 아들은 힘든 상황에도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슬펐어요. 오늘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요. 어머니 얘기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죠.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번에 백두산에 갔다가 연길에서 한의원에 가서 그 깨달음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왜 하셨는지 제가 이해하거든요. 제가 건강하다고 나는 뭐 되게 자신 있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망겨져 있었고, 그 원인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깨우침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힘들고 앞만 보고 계속 오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사함,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설계, 또 때로는 정상에 있었을 때 나라에 있었을 때 그 삶을 모르고 교만함, 나태함, 애양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를 제가 혼자 갖기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책까지도 다 드렸죠. 네. 거기 앞에 보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거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정상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이 나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문제를 마음속에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충분히 즐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지금의 역경, 고난, 슬픔을 다 충분히 즐기면서 그 외적에 있는 것, 그걸 즐기고 내 것을 만들 때 그 외적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은 정상에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정상에 계속 머무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머무르려고 하면 언젠가는 나도 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난 나락에서 있다가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이런 가치, 행복을 계속 유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지금 봉우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봉우리, 뒷봉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살아가면서 나태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